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훈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중 선의로 한 그 행위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로 한 행위, 다시 말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를 산업재해, 다시 말해서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을 한 그 행위가 과연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라 그 판단을 받아내서 산재로 인정해 줄 것인가. 사실 좋은 일과 업무 관련성과 관련된 부분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좋은 일, 선행, 그리고 긴급하게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마음은 비록 사망사건이었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 A씨가 오전 근무조로 부산에서 운행하던 도중 2차선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택시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고 있는 상황을 이를 본 택시 운전기사는 즉시 뺑소니 차량을 쫓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4km를 뺑소니 차량 뒤를 따라서 속도를 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면서 좌회전하는 장소 앞에서 급히 이 차량은 회전 후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순간 앞에 나타난 전봇대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택시 운전기사님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뺑소니 차량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인데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긴급히 그 차량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높은 시민의식으로 뒤쫓아가다가 발생한 상당히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사망한 택시 운전기사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인정해서 산재로 인정을 해 주셨을지 여러분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기사 사망 사건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는 그 택시기사의 그 행위가 안타깝긴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가 뺑소니 차량을 뒤쫓아서 잡아야 한다는 업무적 기준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 수행과 전혀 무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그 하나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으로는 업무와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두 번째 의견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택시 운전기사의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발생한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공단에서도 근로복지공단 지사 담당자 차원에서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 본부에 질의를 해서 회시한 그 자료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확인되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을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 보면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 영역 하에서 업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고 재해가 근로관계에 수반된 업무상의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 중 뺑소니 차량을 추적한 그 행위는 사회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 기대되는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재해는 근무 시간에 운행 업무 중인 운전자에게 응급사태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합리적 행위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회도덕적으로 업무에 수반되어 기대되는 행위라고 하는 점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는 합리적이고 필요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뺑소니 차량을 뒤따라간 그 행위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라고 하는 점 하나와 그 행위가 사회적 도덕관념상 평균인의 사고로 판단할 때 기대되는 행위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양상은 합리적인 행위여야 하고 그리고 필요적 행위의 유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루해진 내용으로는 행위의 그 목적과 그리고 수단과 그리고
행위의 범위와 한계를 나름대로 잘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질의회시 자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 질의회시는 1991년도 질의회시입니다. 사실상 한 30년도 넘은 자료를 우여곡절 끝에 제가 찾아낸 자료입니다. 제가 이번 질의회시 내용을 발견하게 된 그 계기는 제가 실제 수행한 사건 중 사망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 하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찾다가 이 질의회시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행한 그 사건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자신의 회사 바지선도 아닌 타 회사 바지선이 어두운 밤 안전 로프가 풀려서 자칫하면 바지선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해안가 시설물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긴급히 잠자고 있던 동료 직원을 불러서 보강 작업을 하던 도중 강풍과 비바람 그리고 큰 파도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초 자신의 회사 바지선도 아닌 타 회사의 바지선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결국 찾아낸 질의회시 자료와 그 외 산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라고 정하고 있는 노동부 시행령 자료, 그리고 현장 조사를 직접 하면서 여러가지 논리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최종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태풍 사건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건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이번 영상 말미에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택시 운전기사의 선행행위, 그리고 태풍 속에서 긴급한 상황을 지나치지 못하시고 행한 선행,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공감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다행히도 산재보험법의 그 판단이 성인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과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은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주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